화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단국의 공정한 울림 DKBS에서 보내드리는 11월 20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화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11월 20일 수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2024 남원해마 통합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4 비글로 숏폼 드라마 배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상시 모집을 안내합니다. 타바 7기 교육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4) 남원해마 통합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자격은 전국민 누구나이며 응모 주제는 남원의 맛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응모 기간은 12월 5일까지이며 응모 방법은 신청서와 작품 등을 공모전 웹페이지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4) 비글로 숏폼 드라마 배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자격은 최소 3인 이상 같은 대학 소속 대학생 팀이며 응모 기간은 12월 13일까지입니다. 응모 방법은 참가 신청서 제출이며 OT 후에 작품을 제작해서 1월 12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워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상시 모집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예비 창업자, 산업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모집이며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타바 7기 교육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대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타바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수강 신청 클릭 후 지원서 작성이며 교육 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4)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융합대학 계절학기 수강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은 당국대학교 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11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포털의 웹정보에서 수업관리 클릭 후 수강관리에서 교과목 선택이며 개설 과목은 13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단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NCT 드림의 주인공과 로고송 됐고 쉽고 재밌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 어서와 한국사는 처음이지로 돌아올게요. Yeah, irreplaceable, irreplaceable. 아주 오랜 얘기처럼 당연한 것들이 있어.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장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딸은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 입곤 어서 와. 한국사는 처음이지? 잠이 낮았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 역사 공부가 하고 싶은 분, 누구든 여기 모두 모이세요. 제가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긴 한국의 역사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서와 한국사는 처음이지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너에게 하고 온 말은 하루에 딱 반씩 접어 몇 밤 더 지새면 발까지도 가는데 천 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슬픈 사연 전등 같은 한숨 타면 너에게 저번 시간에는 조선을 뒤흔든 세기의 도적 임꺽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와 비슷한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에게는 동해번쩍 서해번쩍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홍길동입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홍길동은 용이 나오는 굉장한 태몽을 지니고 태어나 어려서부터 재주가 비상하고 똑똑했어요. 하지만 양반인 아버지와 천민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얼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비출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현실이 그를 더욱 상심에 빠지게 했죠. 자존감 높은 홍길동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가 11살이 되던 해에 우연히 한 관상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상가가 말하길 홍길동은 왕이 될 운명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저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홍길동의 아버지는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홍길동의 아버지는 그를 더욱 억압했을까요?
그 이유는 엄연히 왕이 존재하는 조선에서 얼자가 왕이 될 운명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 영모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은 물론 가문이 풍비박산 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관상가에게 돈까지 주며 입을 막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된 홍길동. 저라면 많이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던 홍길동이 점차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틈틈이 무예를 갈고 닦아 흔히 우리가 아는 바람과 비를 다스리고 둔갑술을 쓰는 등의 도술을 부리게 된 것이죠. 집안에서 도술을 익히던 홍길동에게 어느 날 한 자객이 찾아와 그를 공격합니다. 알고 보니 그 자객을 보낸 이는 아버지의 또 다른 첩 촌왕이었고 전에 홍길동을 집에 갇히게 만든 관상가 또한 그녀가 포섭한 것이었죠. 이를 알게 된 홍길동은 자객과 관상가의 목을 베 후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곤 하직 인사를 올리며 집을 떠나겠다고 하죠. 펼치지 못한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자 집을 나온 홍길동은 발길이 닿는 대로 무작정 걷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필 거기서 흉악한 도적대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홍길동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홍길동의 말에 도적들은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얼른 집에 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홍길동은 엄청난 무게의 돌을 들어올리는 등 자신이 가진 도술과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이를 본 도적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두목으로 인정하죠. 이후 도적단을 이끌게 된 홍길동은 백성들을 향한 도적질을 금지하고
탐관오리와 벼슬아치의 곡간을 털어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즉 도적단을 백성을 돕는 의적단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무리를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무리라는 뜻의 활빈당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탐관오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홍길동과 활빈당이 있었고 군사들이 열심히 창고를 지켜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홍길동은 관아의 무기와 탐관오리의 재물 창고를 탈탈 털어가면서 마치 방명록을 쓰듯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은인이자 영웅으로 치켜세우기 시작하죠. 홍길동이 잡히지는 않고 점점 백성들의 영웅이 되자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왕은 현상금을 걸고 그를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체포되죠. 그렇다면 그를 잡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홍기련, 홍길동의 형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홍길동이 자의정이었던 홍문의 얼자라는 것을 알게 돼 홍문을 의군부에 가두고 그의 아들인 홍기련에게 동생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홍길동이 체포되자 그를 신문하기 위해 왕이 의금부에 직접 나서는데요. 그런데 가보니 8명의 홍길동이 잡혀와 누가 진짜 홍길동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분신술로 만든 7개의 허수아비만이 남겨져 있고 홍길동은 귀신처럼 사라져버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홍길동은 형 앞에 나타나 자수할 테니 의군부로 잡아가 달라고 하는데요. 그의 행동이 미심쩍긴 했지만 형은 다시 한번 그를 압송해 갑니다. 그리고 남대문에 도착한 순간 수백 명의 포수가 홍길동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죠. 이때 그는 또 도수를 써 포수들의 총에 물을 채운 뒤 재빠르게 도망갑니다. 무슨 수를 써도 잡히지 않은 홍길동. 얼마 후 그는 병조판서 자리를 주면 스스로 잡히겠다며 사대문에 글을 붙입니다. 이 글을 본 왕은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철회하고 그에게 자리를 내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병조판서가 된 홍길동은 갑자기 조선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약 3년 뒤 3,000명의 활빈단 단원들과 함께 발견되죠. 홍길동과 활빈당 단원들이 발견된 곳은 바로 제도였어요. 자신의 제주에 비해 병조판서는 낮은 지위라고 생각해 외딴 섬인 이곳에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펼칠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떠난 것이었죠. 이곳에서 홍길동은 농사를 짓고 이웃나라와 자유롭게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창고를 쌀로 가득 채울 정도로 재산을 불리게 되죠. 지금까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백성들의 의적이었던 홍길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몰랐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토리켈리의 20피프스 보내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Don't you know that Christmas would be incomplete if you're not here with me? Sugar plums ain't half as sweet as you. Someone go to Santa, I don't need no gifts.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당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재희, 기술 정다은, 진행 임성림, 제작의 DKBS였습니다.